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학과 이영민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장래 예측을 얘기를 할 때 가을에 세컨 웨이브, 즉 2차 대유행을 보통 많이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을까지도 갈 것이 없이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약간의 주의를 잃게 된다면은 바로 집단감염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한 예를 이미 이태원의 집단감염과 쿠팡 집단감염, 그리고 최근에 들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집단감염 사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관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봉쇄를 푼 결과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2배 이상 느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굳이 가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심을 잃는 순간 바로 환자는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남대에서 110명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영남대 데이터를 보시면은 중증으로 가는 악화 요인 4가지를 당뇨의 유무, 그다음에 심장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인 CKMB라고 부르는 지표가 6.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높은 발열을 보이는 경우, 즉 37.8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는 경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 내 산소 포화도, 즉 혈액 내에 있는 산소의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92% 미만인 경우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지표 중에 3가지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는 100% 중증으로 간다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표들 중에서는 당뇨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8% 정도가 중증으로 가지만 당뇨병이 없으셨던 분들은 한 11% 정도만이 중증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KMB의 경우에 있어서는 86%대 31%, 그다음에 혈액 내의 산소 포화도는 58.6%대 7.4%, 그다음에 고열의 경우에 있어서는 41%대 9% 정도로 각각의 질환들에 따른 중증 발생의 유무는 달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러한 지표들은 이러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 안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지표를 적용을 해도 굉장히 높은 예측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을 다른 지역의 환자들, 다른 국가의 환자들이 적용했을 때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다른 집단에 대한 적용을 거치고 난 뒤에 그 가치를 다시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가 환자의 중증도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추가적인 어떤 검증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4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최근 20년 사이 3종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노력에 의해서 멸절이 되었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가 되었고,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멸절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속 인간계에 남아서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